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72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다며 조 씨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0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에 이제 판결이 내려졌고 1심이 처음으로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마무리가 된 건데 사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 관계가 얽혀 있어서 주목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크게 정경심 교수의 얽혀 있는 부분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횡령, 출자금 부풀리기 그리고 증거 은닉입니다. 이 가운데 횡령 관련 혐의부터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실소유주로서 이 코링크 피투자처인 그 2차 전지 산업 전지 업체인 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조 씨가 사채를 써서 인수를 한 그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 지분으로 허위 공시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회사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 즉 CB 150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 꾸며서 주가 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검찰은 판단했고 이번에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역시 횡령 배임으로 72억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조범동 씨 본인의 범죄는 대부분 유죄가 나왔는데 네.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던 그 혐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죄가 나온 것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입니다. 네. 자, 일단 계약 관련 뭐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을 일부를 허위 컨설팅을 했다는 형식으로 돌려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남은 두 가지의 의혹이 더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이 자금 14억 원을 출자받고도 마치 금융위원회에는 99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처럼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 하나가 있고요. 아울러 이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교사했다. 정 교수가. 이런 의혹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부분도 판단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2017년 7월에 이 코링크 블루펀드 14억을 출자받고도 약정금액 99억 4천만 원으로 금융위에 부풀려 신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조범동 씨하고 이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네. 교수와 금융 거래를 한 이것이 정치 권력과의 어떤 검은 유착같이 이렇게 상호 이익을 추구한 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증거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인 증거 은닉 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직원을 시켜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그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조 씨가 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고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인정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즉 네. 바로 이제 증거 은닉 교사에 대한 그 공범 혐의만 현재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당시 그 증거 은닉이 이루어졌던 그 상황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에 이제 자신의 동생, 즉 조 전 장관의 처남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조범동 씨가 실제로 이제 삭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분들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재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러합니다. 일단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학 표창장을 위조했고 인턴 활동 등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PC 하드 교체 등 증거 인멸을 한 혐의 별도로 하나 더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이 일단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앞으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은 좀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공모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3개 중에서 하나만 인정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 의혹으로 직접 연결돼 있는 그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이 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 코링크 PE에 대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정 수익 보장을 위해서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해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횡령이다라고 이제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자금 성격을 정확히 알 이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에 대한 공범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제 정 교수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14억 출자를 해가지고 약정금액 99억 4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위에 부풀려 신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모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바로 그 재판부에서도 공모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정 교수 부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이 같은 여러 사안에 대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어제 일단 1심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 조 씨 개인의 횡령 또 배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검찰 수사가 성과가 있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검찰의 의도 중 하나였지요. 이 조범동 씨를 통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겨냥했던 그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왔거니와 이 법원이 분명히 좀 밝힌 부분입니다. 권력형 범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검찰이 제시한 이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틀은 이 정 교수하고 조 씨가 공생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 교수 입장에서는 남편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이 조 씨를 앞세워 가지고 차명 투자를 한 것이고, 또 조 씨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의 이름을 팔아서 사업상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 교수가 차명 투자를 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식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이제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계속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상당히 그 기본적인 그 증거인멸 이외에는 다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